안녕하세요. 저 고려대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권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부족하나마 마이데이터 사례, 그리고 서비스 향후 방향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서 어,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표에 앞서서 잠깐 한 가지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약간의 제 자랑이 좀 섞여 있어서 네,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기존에 그 개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뭐 정부나 기업이나 뭐 또 뭐 여러 그 뭐 병원이나 은행 이런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의 기관들에는 사실 마이데이터가 득이 되는 게참 굉장히 좀 뭐랄까 그 개인 데이터를 개인들한테 돌려주는 데 있어서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뭐 정부나 뭐 은행, 병원 이런 데다 좀 설명을 드리면 어 굉장히 좀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탐탁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소속 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가 정착이 되면은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뭐 남녀차별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직장에 계신 남성분들이 이제 기관 사랑, 네, 기업 사랑, 우리 회사 뭐 이런 게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욕도 좀 많이 먹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한테는 분명히 득이 되는 권리신장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삶 속의 마이데이터라고 예전에 저기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번 발표할 때가 있었었는데 이 제목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저희 아까 그 권대표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학교로 옮긴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아직 그래서 뭐 교수님 이런 호칭은 좀 아직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데이터 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 마이데이터를 기획을 해서 어, 소 뒷걸음질 치듯이 채택이 돼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좀 많이 뻗어 나갔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행정안전부, 뭐 금융위원회, 뭐 기획재정부 많이 이렇게 좀 불려 다녔는데요. 다 뭐 이제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희 기관에 마이데이터 예산 많이 따려고 돌아다녔죠. 네.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 2015년부터 이미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CRM이라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맞서는 개념인 VRM, 벤더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EU에서 이제 처음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뭐 개인 데이터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거를 독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퍼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진흥원에서. 그리고 2018년도에 시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약간 소개를 드리면 그때 모 카드사의 카드 결제 데이터하고 모 은행 고대병원이었었거든요. 고대 안암병원의 진료 기록들을 앱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융합해서 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때 얼마를 할인해 준다거나 그런
시범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고요. 2019년도부터 마이데이터 그 실증 지원 사업이 본격화돼 가지고 97억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굉장히 이제 소규모 작은 기관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래고. 그래서 어, 직원들이 저를 마이데이터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호부 호영하지 말아라. 네, 홍판서쯤으로 그냥 불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어, 그참 부끄럽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홍판서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날도 더운데 조금 웃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마이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제목도 삶 속의 마이데이터라고 적은 이유가 그냥 제가 겪고 왔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 이런 개념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싸이월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또 뭐 다시 서비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전에는 싸이월드에 올린 거 다 다운로드 받게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싸이월드를 다운로드 받게 해주기까지 싸이월드가 주도권을 굉장히 쥐고 갔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시기도 막 정해놓고 언제까지 받아라 막 이렇게 했었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럼 싸이월드가 만약에 다시 없어진다면, 아예 없어진다면 어디서 이 압축해서 받아놓은 파일들을 풀어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저기 뭐 미니미도 있고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일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에 싸이월드 쓰면서 만들어 놓았었던 데이터들을 다시 내가 온전히 다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PC용이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마이데이터가 더 확 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카카오톡 그 맨 위에 상단 방 하나 열어보시면 지금 여기 발표 이 토요 세미나 이 방도 무려 120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던데 카톡방 하나만 열어봐도 제가 이런 짓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인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저 과기정통부 저기 사무관님하고도 뭐 카톡을 12시, 밤 12시까지 하고 막 이런 어, 예, 가깝지 않아도 되는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누구 뭐 저 심지어는 제 계좌번호를 보낸 것도 있고요. 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낸 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개인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이 없어지면은 진짜 싸이월드처럼 이 데이터를 그냥 날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옮겨서 또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행히 카카오톡에 다운로드 기능이, 백업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또 뭐 이미지나 이런 건 좀 아직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았을 때 다른 SNS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년 이제 휴대폰 바꿀 때쯤 되면은 다른 내비게이션을 쓰거나 다른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그때 한 2, 3년치 제가 가족들하고 어디 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우리 집 등록해 놓은 거 이런 거를 다른 내비게이션으로 편하게 옮길 수 있느냐. 내비게이션 업체가 해주지 않으면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2, 3년에 제가 이게 막 위치 기록 남긴 거, 이거 굉장히 제가 스스로 행동을 하면서 남긴 건데, 내비게이션 업체만 쓰게 놔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한테도 수익을 일정 부분 돌려주자라는 개념이 이제 마이데이터의 기본 사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죠. 그 부모님이 저의 데이터를 많이 기록을 어디다가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생신고서고 이게 이제 기본 증명서인데요. 어,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어, 개인의 데이터가 정부 플랫폼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의 데이터가 기업 서버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이 노트북이나 PC, 뭐 휴대폰에 스스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 쪽에 기록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민원인사가 있죠. 아까 보신 출생신고, 뭐 출생 이전에 뭐 저기 태아의 발육 상태 이런 것들은 또 병원 플랫폼에, 병원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정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이 되고 죽을 때까지 사망 신고해서도 또 유족들에게 그 또 저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그, 네. 그 출생하신 분, 그 국민들의 그 권리가 유족들에게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플랫폼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데이터가 정부 플랫폼에 기록되고 개인 데이터가 기업 데이터 플랫폼에 기록이 되고 하는 그 영역, 요 1번, 2번, 3번이 마이데이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플랫폼은 정부 거나 기업을 이용하면서 데이터는 또 제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써서 등록을 하거나 저의 활동 기록이 뭐 자동으로 등록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전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뭐 환경이나 국방 법률처럼 국민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야 환경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 내 데이터니까 날 다오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되고 또 뭐 기업 데이터도 기업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뭐 마이 데이터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